주병진 결국 이별했다.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최지인 아버지 집안. 방송인 주병진, 66과 연애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트 중인 최지인, 44, 이 본격적인 관계 진전을 암시했다. 16일 최지인은 SNS에 나이 차이 크게 나게 결혼해 예쁜 딸 낳고 잘 살고 있는 언니도 잘 되면 형부랑 같이 보자고 응원해 주신다. 나이차 나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한다. 고서 주병진과의 나이 차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선을 그었다. 이어 친구 중에 늦둥이로 자란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대부분 똑똑하고 마음의 여유가 느껴졌다. 며 이세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내비쳤다. 앞서 같은 날 방송된 tvN 스토리 예능 프로그램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주병진과 최지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타로 궁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 핑크빛 무드를 자아냈다. 현재 화가이자 미술 선생님으로 활동 중인 최지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MBN 등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한 이력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 단독, 이젠 사랑 PD, 주병진 용기내 하트 최지인의 애프터, 커플 탄생 기대, EN, 인터뷰 4.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전성호 PD가 주병진과 최지인의 애프터 데이트 성사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2월 17일 tvN 스토리 예능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이하 이젠 사랑, 전성호 PD는 뉴스엔과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커플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사랑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전하며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병진은 3명과의 맞선 후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데 한번 보고 결정할 수 있겠냐 며 깊은 고민 끝에 처음 만난 최지인에게 애프터 데이트를 신청했다. 최지인이 준비한 점심 도시락을 맛보며 천상의 점심이라고 극찬한 주병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애프터 데이트를 이어갔다. 그 후 연인들의 필수 코스인 타로점을 보러 가는 등 몽글몽글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전 PD는 방송을 하면서 억지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리얼한 데이트를 담을 방법을 고민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5대5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다. 1대1로 만나보는 것이 훨씬 더 리얼하다고 봤다. 며 결혼정보회사 시스템을 참고했다. 예전에는 결정사라고 하면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시스템을 중개하면 다르게 보일 거라 확신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전 PD는 주병진 씨가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시기 어려워하시더라. 방송이라 연락이 자유롭지도 않아 저희한테 상의를 하셨다. 며 결정사 대표한테 물어보니 애프터가 꼭 사귀는 의미가 아니니까 애프터하고 결정해도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주병진 씨도 이 룰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애프터가 성사된 배경을 설명했다. 주병진에 대해 전 PD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셨다. 방송을 할 때마다 진심을 다하셔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형님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해서는 최지인 씨가 처음에 팔을 잡고 내려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주병진 씨는 오랜만에 맞선에 나가서 깜짝 놀라시기도 했고 그 모습이 너무 유머러스했다. 연애에는 나이도 없고 아이로 돌아가는구나 느꼈다. 고 했다. 또한 신혜선이 시장에서 주병진에게 반찬을 사준 일도 언급했다. 주병진 씨 집에 가면 먹을 게 부족한 경우가 많다. 냉동식품을 드시기도 하는데 신혜선 씨가 반찬을 사주셨을 때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주병진 씨가 고등어를 들고 집에 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고 전했다. 전 PD는 연애든 결혼이든 결실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한다. 방송 후에도 결정이 늦어도 괜찮다는 말을 전했다. 라이브처럼 진행해도 좋고 다음 스텝을 함께 꾸려나가면 좋겠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970년생 싱글 박형준의 맞선도 예고됐다. 전 PD는 박형준 씨는 풋풋한 매력이 있다. 노련함보다는 청년 느낌이 강해 상대방에게 풋풋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성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박형준 씨의 풋풋함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3.
유연석 하트 최수빈, 쇼인도 부부의 밀착 스킨십, 지금 거신 전화는 유연석이 최수빈의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오는 20일 방송되는 MBC 금토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기획 권성창, 연출 박상호, 위득교, 극본 김지훈, 제작 봄팩토리, 바람픽처스. 7회에서는 조난사고 이후 제외한 백사원, 유연석분, 과홍이주, 최수빈분, 위 애틋한 마음이 폭발한다. 앞선 방송에서 사원은 협박범 406이 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희주의 진짜 속마음이 진심, 관심, 애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며 애정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대변인실 야유회 등산 도중 희주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원은 필사적으로 아내를 찾아 헤맸다. 희주가 쏜 조명탄을 쫓는 사원의 엔딩이 깊은 여운을 남기며 다음 회를 손꼽아 기다려지게 했다. 그 가운데 7회 본방송 날을 하루 앞둔 오늘 19일 다친 희주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원의 스틸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희주를 향한 걱정에 잠 못 이룬 사원의 얼굴에서 그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돼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든다. 이날 사원은 남편으로서 희주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한다. 움직이기 불편한 희주를 공주님 안기 자세로 번쩍 들어올려 침대로 눕히고 머리를 말려주는 등 스틸 속 담긴 두 사람의 밀착 스킨십이 설렘을 안긴다. 한편 희주는 사원이 자신의 짐까지 챙겨와 병원 생활을 하려 하자 어리둥절해한다. 그녀는 자신이 406인 것을 사원이 눈치챈 건 아닌지 헷갈리는데 평소와 다른 그의 행동을 어색해하는 희주와 달리 사원은 한쪽 눈썹을 올린 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다. 406이 아내 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원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증을 고조시킨다. 특히 희주는 등산 도중 누군가가 밀쳐 절벽 아래로 추락했던 상황, 희주를 노린 자가 과연 누구였을지 눈댈 수 없는 전개가 계속될 본방송에 어느 때보다도 귀추가 주목된다. 4. 웃음 줬던 열혈사제이. 시청자는 쫓았다. 정가영의 사선.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혔던 열혈사제이가 마지막 2화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한 시즌1 배우진에 새로운 빌런들이 합류했지만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SBS 금토 드라마 열혈사제이는 낮에는 사제, 밤에는 벨라또, 바티칸의 비밀 요원, 인 열혈 신부가 부산에서 국내 최고 마약 카르텔 소탕에 나서는 공조 수사극이다. 2019년 방송된 열혈사제의 두 번째 시즌으로 종영 당시 시즌제를 예고한 만큼 시청자의 기대도 높았다. 전 시즌 메인 연출을 맡은 이명호 PD 대신 시즌1을 함께했던 박보람 PD와 박재범 작가가 다시 합을 맞췄다. 김해일 역의 김남길은 강강약약의 자세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먹다짐도 거리낌 없는 분노조절장의 신부로 분했다. 코믹과 액션, 감정신을 넘나든 흥행 1등 공신이다. 여기에 박경선 검사, 이한희, 구대영 형사, 김성균, 송싹, 안창환, 요한, 고규필 등이 힘을 보태 진한 팀워크를 다졌다. 리더 김남길의 바람과 구담주의 지지가 모여 시즌2가 성사됐다. 그간 악을 타파하는 히어로물이 다수 방영됐지만 열혈사제만의 분위기는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제작 확정 소식만으로도 화제가 됐다. 그러나 뚜껑을 연 시즌2는 두 팔 벌려 환영하기엔 다소 모호했다. 배우들의 연기력에 구멍이 있는 것도 새 빌런들의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끈끈한 팀워크에서 발현되는 호흡은 화면 밖 시청자들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아우르는 연기력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새롭게 합류한 남도원 역의 서현우, 김홍식 역의 성주는 극의 긴장을 불어넣기 충분했다. 배경지가 된 본토 부산 사투리를 현란하게 소화하는 서현우는 어딘가 있을 법한 부패 검사의 모습을 기막히게 소화했고,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 된 성주는 새로운 빌런 캐릭터를 써내려갔다. 형사 구자영 역의 비비도 구담지에 녹아들어 자신의 몫을 해냈다.